예,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차이나 TV 시간. 특별히 금요일은 거기에다가 또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중국 갔다 오셨는데 네. 이게 다시 또 오미크론 나오고 이러면서 오가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은 뭐 전반적으로 오늘 경제 얘기하기 전에 사회적인 분위기나 거기 계시면서 분위기는 어때요? 예. 지금 분위기가 뭐 시기적으로 좀 많이 지금 몰렸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 지금 보이콧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전반적인 뭐 중앙 매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그 위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다음에 시장을 좀 제가 많이 돌았는데도 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내수 같은 경우는 워낙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은 데도 많고, 야 이게 지갑을 잘 안 여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국에 소개된 여러 가지 전력난 이슈 같은 경우도 실제 뭐 좋아졌다고 중국은 얘기하지만 실제 가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팍팍하겠죠, 뭐. 근데 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인들이 팍팍한 환경이고요. 예, 오늘 준비한 얘기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국 경제의 흐름, 기조, 지도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잖아요. 끝났고요. 여기서 일성이 안정 속의 성장인데요. 안정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성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정 속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약간 회색빛으로 보여갖고 중심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딜레마가 크다는 네. 거죠.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상황이 안 좋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성장은 해야 되니까 성장을 한다는 말은 내년이 정말 아시다시피 20차 당대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있고 그 말의 의미는 3년임을 한다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인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은 방어 위주로 하면서 낮은 부분이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그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정치국 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년도 이제 거시경제 정책에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향후 중국 자본시장의 방향성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중국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것도 알 수 있는 하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 약 한 5,000자 정도 분량 발표된 거 보면 성명서를 보면요. 안정이라는 단어가 거의 뭐 한 25번 이상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표현 자체가 그전 대비 이번 쭉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좀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모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이제 뭐 그 대내적인 이슈도 아까 소비 유축도 있지만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지금 오미크론도 지금 중국에서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뭐 빨리 막 차단해야 되고 지금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계속 이게 보이콧하고 배제하는 공급망 구축 이것도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은 또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공작회의에서 방향성은 일단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다음에 온건한 통화 정책은 계속 갈 것 같고 신규 감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많은 좀 숨통을 트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내년에는 아무래도 좀 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분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특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년에 각 지방별로 있는 부분에서 이제 좀 그 부양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 프로세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한 4단계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 하기 전에 바로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지?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주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음에 이걸 가지고 1, 2월 달에 지역별 전인대를 합니다. 지역별 예, 전인대를 예. 하는군요. 그러니까 중앙이 지정한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에 맞춰서 지역별로 사업 아젠다를 설정을 합니다. 그게 지역별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처별로도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안 좋으니까 야, 소비 진작을 하자. 쿠폰을 발행하자. 보조금을 주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뭐 재정부나 인민원회 같은 경우는 통화 관련된 이슈들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되고 3월 달에 이제 본 양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 공작 행정 K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제 구체화되는 게 바로 내년 3월 양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중앙경제회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제 이 흐름을 타고 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방향성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역시나 뭐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뭐 중앙경제공작회의 12월에 한다. 3월에 양회, 정협과 전인대 이제 스터디가 많이 됐는데요. 그 전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하고 또 지역별 전인대가 네, 1, 2월 달에. 네, 1, 2월에 앞뒤에 끼어 있군요. 자, 이제 중국 경제 내년에 성장률은 이제 5%대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삼중고가 있다. 제 생각에는 뭐 쉽게 생각하면 전력난, 뭐 홍다 사태, 규제 이런 걸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네. 말하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중국에서의 삼중 압력, 3대 악재가 뭐라고요? 일단 이야기한 부분들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수요 위축.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공급적인 충격들, 외부적인 요소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성장 전망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삼중고에 지금 이제 직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적인 성장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래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이제 좀 싱크탱크라고 하는 특히 사회과학원에서도 내년 성장률을 이제 뭐 5.3%로 제시를 했고 지금 올해도 사실 뭐 2분기 남았는데 2분기가 지금 2%대 하락 가능성이 지금 뭐 외부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갖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위축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 그 코로나 이 계속 변이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홍다 부동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그러니까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양면인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공급 측이 그 충격이 되어지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들 있겠죠. 그럼 이 기업의 어려움이 악화되면 결국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이런 대외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실업률을 막아야 된다. 실업률 하락을 막아야 된다. 그게 가장 큰데 그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다 해봐야 된다. 그게 중국 공산당을 리더십의 바로미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지금 중국 대학 그 졸업하는 학생 수가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 실업률이 이제 사회주의 일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1,000만 명이라는 거죠. 내년에 쏟아지는 인력들이. 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중에 가장 지원하는 게 이 젊은 세대인데 이들이 등을 돌리면 가장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핵심 이슈로 두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3대 삼중고라고 하지만 여기에 중심은 무엇이냐를 딱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로 보시면 전체 중국 경제를 이해하시는 하나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년 중국 경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박승찬 교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사회 최근의 아젠다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게 이제 공동부유 아닙니까?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일 텐데 그럼 결국 이제 분배에 초점을 둬야 될 텐데 또 성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네요. 이번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에서 공동부유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네.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단기간은 힘들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부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공동부유 기조를 하되 장기적인 과정으로 좀 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은 이제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에 케이크를 좀 크게 만들자. 네. 케이크라는 게 결국은 경제 성장을 더 하자라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서 케이크를 좀 잘 나누어야 된다. 분배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로, 교육, 의료, 주거 이런 것들을 보장을 더 이제 강화시키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동 부위가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가장 해결될 부분들 혹은 또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우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3대 격차죠. 도농 간의 격차,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시간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저는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2049년도 바로 중국 몽인 거죠. 네. 2049년도가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바로 대동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온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따뜻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온포 사회를 건너서 샤오캉 사회 많이 들어보셨던 중산층의 사회. 지금 중산층의 샤오캉 사회 왔다라고 하지만 아직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더 길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동사회. 대동사회라는 게 이제 아까 2049년도죠. 정말 이상적인 복지사회. 그래서 어쨌든 공동 부유가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조금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를 좀 보면 지금 중국 정부의 좀 딜레마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서 이게 여러 데이터들을 볼 때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서방 사회에서는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서 중국의 전 경제 관료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끌려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전에 했던 부분이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로우지웨이? 예, 로우지웨이라는 분이 했었는데 이분이 로우지웨이라는 분이 전 재정부 그 재정부장이죠.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통계 불투명성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분이 또 나름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즈웨라는 분이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제조 2025, 이 중국 제조 2025 부분에 있어서의 야 이게 세금이랑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 재정부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사회보장기금 이제 이사장을 했는데 이 사회보장 이사장도 보통은 한 4, 5년 정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 2년 반 만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조금 이제 반대적인 기조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미스터 쓴소리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큰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다른 이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국 통계, 미국처럼 긍정과 부정의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맨날 긍정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의 파산한 기업 수가 얼마인지, 뭐 진위 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에서 불투명성이 강하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뭐 중국의 통계적인 부분에서 불투명으로 계속 해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불리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하고 있는 사실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또 크게 뭐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뭐 일으키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와닿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또 한번 또 중국 경제 통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그 지난번에 지준율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은 이제 미국은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지만 중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게 시장의 좀 기대인데요. 네. 지준율 추가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지준율 0.5% 이제 15일부터니까 이제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1조 2천억 위안이니까. 근데 일단 2천억 위안인데 이게 이제 MLF 이제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이제 바로 이제 한 뭐 5천억 위안 일부를 상환했으니까 남는 게 한 7천 위안 정도 유동성인데 이게 이제 뭐 시장 풀릴 건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막대하게 뭐 좀 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지방 양회가 이제 시작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 지방 정부별로 SOC 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이때 SOC 투자가 전통적인 SOC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위주로의 투자.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투자 위주로 갈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내수 부진을 만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상반기 경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뭐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 이런 규제를 좀 풀어서 시장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게 중국 통화 정책 완화에 따라서 위안화가 유출 가능성. 이 부분은 저는 좀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의 절상 기준은 뭐 단순히 중국 내부도 있지만 미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의 기준은 내년에도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내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 얘기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는 일단 중국 정책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다. 네. 올해 그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규제 해소될 것 때문에. 같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중국 경제가 일단 하락을 하니까 우리의 대중 수출 하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존재를 하지만 그런 이제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또 긍정적인 파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미중 간 디커플링, 기술 디커플링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반사익도 우리가 받을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시장 개방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비스 분야 진출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지방정부별로 진행한 신형 인프라가 된다면 우리의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네. 사업도 확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접근을 한다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에 중국 경제를 좀 더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의 중국 경제 그림이죠. 이걸 놓고 영향들 분석해봤고요. 박승찬 교수님이 준비하는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데 오늘 주제부터 좀 확인할게요. 지난번에는 또 데이 트레이딩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있을 것인가. 네.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는 그런 일시적인 장치잖아요. 중국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는가 없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있을 것 같다. 있다. 있다. 네, 있죠. 그건 한 50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과거 이제 2016년도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딱 일주일 동안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됐는데 그게 이제 뭐 일단 실효성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이제 더 투매세를 더 부추겼다라는 건데요. 일단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6년 1일부터 7일까지만 딱 시행이 되고 8일부터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대형주죠. 우량기업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 선전 300 지수. 우리가 CSI 300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거래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 변동성을 보이면 주식 거래를 한 1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마감 15분 전, 그러니까 3시에 끝나니까 2시 45분 이후에 지수가 5% 이상 급등하면 장중에 7% 등락하면 또 거래가 중단되는. 이게 이제 미국하고 한국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폭이 좁죠. 좁습니다.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어쨌든 이 기존이 했는데 이게 발동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맞게 하락을 더 부추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장중 거래에서 이제 5%니까 4%만 떨어져도 야 이거 곧 서킷 브레이커 발동한다. 야 빨리 팔자.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더 매물이 더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락폭이 또 확대를 됐고 이는 공황심리에서 주식 매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게 더 안 좋은 파급이 있다. 그래서 정말 7일만 딱 하고 완전히 끝이 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고 시장 폭락을 더 가져오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제 이 서킷 브레이커 제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이 지금 그러니까 잠시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중국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깨알 같은 정보 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지금은 중단해 있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